이런 못된 년이 어디서 감히? 날카로운 손바닥이 공기를 가르며 젊은 여성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라온백화점 명품관에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9살 서연우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뺨을 감싸 쥔 채 떨고 있는 연우의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SNS 라이브 카메라가 그 모든 장면을 100만 명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직원이 이렇게 버릇없이 굴어도 되는 거야?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24살 여성이 비웃으며 내려다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멈춰!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가 명품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68세 여성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그 기세에 모두가 압도되었습니다. 그녀가 꺼낸 한마디가 백화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과연 이 여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연우는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라온그룹 본사 35층 회장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은 대한민국 10대 그룹 중 하나인 라온그룹의 심장부였습니다. 한정원 회장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68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날카로운 눈빛과 고든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 그녀의 카리스마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3년 전 남편을 잃은 후 홀로 그룹을 이끌어온 그녀는 업계에서 철의 여인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겐 한없이 부드러운 어머니였죠. 회장님, 김수진 실장이 왔습니다. 비서의 안내에 김수진이 들어왔습니다. 35세의 김수진은 10년간 회장을 보필한 신복이었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했습니다. 재준이가 만나는 여자? 네. 신원 확인했습니다. 김수진이 태블릿을 꺼내 보고했습니다. 서연우, 29세, 라온백화점 명품관 VIP 상담사입니다. 백화점 직원? 한정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경력 3년차, 고객 만족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입니다. 한정원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울대를 나와서 백화점 상담사를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바로 돈을 벌어야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아버지는 택시기사, 어머니는 구내식당 조리원입니다. 한정원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준이는 이 여자와 얼마나 만났지? 3년째 교제 중입니다. 3년이나? 한정원이 놀랐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오래 여자를 만났는데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니. 그런데 회장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데? 서연우 씨는 재준 이사님의 신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김수진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재준 이사님이 김민준이라는 가명으로 평범한 회사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준이 그 녀석? 아무래도 진실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한정원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계속 지켜봐. 그리고, 네, 회장님. 내가 직접 그 애를 봐야겠네. 한정원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가신다고요? 김수진이 놀랐습니다. 그래. 어떤 아이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보안상 위험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할머니처럼 가면 누가 알겠어? 한정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이나 만났다면 이제 결혼 얘기도 나올 텐데 미리 알아봐야지. 4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 라온백화점 명품관. 한정원은 평범한 베이지색 카디건과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오래된 가죽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김수진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한정원은 혼자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명품관에 들어서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정원은 천천히 매장을 둘러보며 서연우를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정원이 돌아보니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명찰에 서연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애가 연우구나. 한정원은 연우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165cm 정도의 키에 갸름한 얼굴, 긴 생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맑고 선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연우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한정원이 일부러 어눌하게 말했습니다. 아, 네. 편하게 구경하세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연우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물러났습니다. 손님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한정원은 진열대를 보는 척하며 연우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다른 고객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는데 상당히 까다로워 보였습니다. 이거 얼마야? 여성이 가방을 가리키며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350만 원입니다, 고객님. 너무 비싸네. 깎아줄 수 없어? 죄송합니다. 정가 판매가 원칙입니다. 다른 백화점은 할인도 해주던데. 여성이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연우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대신 포인트 적립이나 사은품으로 보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우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품의 장점, 소재의 특별함, 관리 방법까지 전문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비싸. 여성이 망설였습니다. 고객님,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충분히 고민하시고 결정하세요. 연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만 이 제품은 한정판이라 재입고가 어렵습니다. 그 점만 참고해 주세요. 결국 여성은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처음에 불만스러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포장 예쁘게 해줘서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좋은 하루 되세요. 연우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한정원은 감탄했습니다. 정말 능력이 있구나. 그때 한 노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옷차림으로 봐서는 부유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연우는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우리는 그냥. 노인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손녀 선물 보러 왔는데 너무 비싸네요. 손녀분이 몇 살이신가요? 연우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20살이에요. 대학 입학 선물로. 아, 축하드려요. 연우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30만 원 정도. 노부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 같았으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우는 달랐습니다. 잠시만요. 좋은 제품이 있어요. 연우가 다른 코너로 안내했습니다. 이 스카프는 어떠세요? 대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28만 원짜리 스카프였습니다. 예쁘네요. 노부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포장도 고급스럽게 해드릴게요. 손녀분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연우는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리본까지 예쁘게 묶어줬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아니에요. 손녀분이 기뻐하셨으면 좋겠네요. 노부부가 나간 후
동료가 연우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런 손님한테 왜 그렇게 친절해? 시간만 낭비하잖아. 모든 고객님이 소중하잖아. 연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우리 부모님 생각나. 한정원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구나. 시간이 흘러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연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연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또 승객이 도망갔어? 새벽에 강남에서 인천까지 갔는데 연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10만 원이나 되는 요금을 카드 결제 안 된다고 하고 현금 가지러 간다더니 그냥 사라졌구나. 알았어. 내가 보낼게. 아빠도 너무 속상하시겠다. 엄마도 너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끄는 연우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한정원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정말 어렵구나. 그런데도 밝게 일하고. 연우가 다시 밝은 표정을 지으며 일했습니다. 한정원은 조용히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김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회장님? 좋은 아이야. 한정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성실하고 친절하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 그럼 인정하시는 겁니까? 한 번 더 봐야지. 한정원이 차에 올랐습니다. 다음엔 좀 더 자세히 관찰해야겠어. 4월 15일 월요일 오후 2시. 한정원은 다시 라온백화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평범한 차림이었지만 며칠 전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가까이서 관찰해 봐야겠어. 김수진도 함께 왔지만 따로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한정원이 명품관에 들어서자 연우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시네요. 연우가 한정원을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기억하니? 물론이죠. 모든 고객님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연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보러 오셨어요? 그냥 심심해서 구경하러 왔어. 한정원이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천천히 안내해 드릴게요. 연우가 한정원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새로 들어온 제품들이 있어요. 두 사람이 매장을 둘러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 너네 매니저 어디 있어?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정원이 돌아보니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최윤서였습니다. 24세의 그녀는 국회의원 최강철의 딸이자 SNS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연우가 다가가 정중히 물었습니다. 한정원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김수진도 다른 쪽에서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최윤서가 연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너 신입이야? 아닙니다. 3년차 상담사입니다. 3년이나 했는데 왜 이렇게 멍청해 보여? 최윤서가 비웃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들도 킥킥거렸습니다. 한정원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저런 무례한. 김수진이 한정원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한정원이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 연우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어떤 제품을 찾으시는지요? 이거 봐. 최윤서가 500만 원짜리 구찌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어제 산 건데 지퍼가 뻑뻑해. 불량품 아니야? 연우가 가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이 제품은 정품이 맞습니다. 새 제품이라 지퍼가 조금 뻑뻑할 수 있는데요. 사용하시다 보면 부드러워집니다. 뭐, 사용하다 보면 부드러워진다고? 최윤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500만 원이나 주고 샀는데
불편하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고객님. 하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정상? 내가 보기엔 불량품 같은데? 그때 최윤서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뭐 재밌는 거 찍어야겠다. 그녀가 SNS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라온백화점 명품관에 와 있는데요. 카메라를 연우에게 향했습니다. 이 직원이 불량품을 정상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한정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실시간으로 시청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00명, 5,000명, 1만 명. 고객님, 촬영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가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왜? 뭐가 문제야? 숨길 거라도 있어? 아닙니다. 다른 고객님들께 불편을. 다른 고객? 나는 고객 아니야. 최윤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정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아야 해. 조금만 더. 여러분, 보세요. 백화점 직원이 고객 무시하고 있어요. 라이브 시청자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최윤서가 더욱 기세를 올렸습니다. 야, 이 직원 좀 보세요. 최윤서가 카메라를 연우 얼굴에 바짝 들이댔습니다. 표정 좀 봐. 지금 나 무시하는 거 맞지? 연우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고객님,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럼 뭔데? 말대꾸하는 거야? 한정원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김수진이 나서려 했지만 한정원이 다시 제지했습니다. 아직이야. 연우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봐야 해. 최윤서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목이 마르네. 그녀가 물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한정원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 실수. 최윤서가 일부러 물을 쏟았습니다. 찬물이 연우의 유니폼을 적셨습니다. 어머, 미안. 실수야. 최윤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한정원이 벌떡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라이브 시청자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객님, 이러면 뭐? 나 고소할 거야? 최윤서가 도발적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그녀가 거만하게 웃었습니다. 국회의원 최강철이야. 들어봤지? 연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정원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가 얼마나 무서울까? 그래도 이건 너무, 뭐가 너무해? 최윤서가 연우에게 바짝 다가갔습니다. 너 같은 하찮은 직원이 나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라. 닥쳐. 최윤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매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무서워서 다가오지도 못했습니다. 한정원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더는 매니저 불러. 당장. 최윤서의 요구에 연우가 어쩔 수 없이 본부장실로 연락했습니다. 5분 후 박도훈 본부장이 급히 뛰어왔습니다. 45세의 그는 명품관 전체를 관리하는 실세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고객님? 박도훈이 다가오다가 최윤서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최강철 의원 딸이잖아. 그는 최윤서의 얼굴을 TV에서 자주 봤습니다. SNS 인플루언서로도 유명했지만 무엇보다 최강철 의원과 비밀 거래를 하는 그에게는 더욱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아, 최윤서 님이시군요. 박도훈이 급히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명품관 본부장 박도훈입니다. 당신이 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도와드리겠습니다.
박도훈이 극도로 굽신거렸습니다. 최 의원한테 잘 보이면 앞으로 거래가 더 수월해질 거야. 이 직원 때문에 기분이 상했어. 최윤서가 연우를 가리켰습니다. 불량품을 정상이라고 우기고 나한테 대들고 그리고 봐. 내 옷이 다 젖었잖아. 박도훈이 연우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우, 이게 무슨 짓이야? 본부장님, 제품은 정상입니다. 제가 확인. 닥쳐. 박도훈이 연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최윤서에게 다시 돌아섰습니다. 최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 교육이 부족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최윤서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박도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이 직원은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그가 연우를 돌아봤습니다. 서연우, 당장 사과해. 네. 하지만 저는 잘못한 게 아직도 변명이야? 박도훈이 연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최강철 의원 딸이야. 알아들어? 우리 둘 다 끝장나고 싶지 않으면 당장 사과해. 연우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부장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사과해야지. 박도훈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께 무릎 꿇고 사과해. 한정원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 저 본부장이 최윤서가 누군지 알고 있구나. 김수진이 한정원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제 나서야. 아직이야. 한정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도훈이 어디까지 가는지 봐야 해. 최윤서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역시 본부장은 달라. 일 처리를 제대로 하네. 감사합니다. 최 고객님. 박도훈이 아부하듯 웃었습니다. 저희 백화점을 자주 이용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VIP 고객님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죠. 최윤서가 거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잘 부탁해. 두 사람의 대화에 한정원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저 본부장 권력에 빌붙는 전형적인 인간이구나. 박도훈이 다시 연우를 압박했습니다. 서연우, 빨리 무릎 꿇어. 본부장님, 제가 뭘 잘못. 아직도 말대꾸야? 박도훈이 연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너도 알잖아. 최 의원이 누군지. 정규직 전환 심사가 다음 달인데 그냥 떨어뜨릴까? 아니, 바로 해고시킬 수도 있어. 연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정원은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 본부장 놈이 권력에 빌붙어서. 본부장님, 빨리 무릎 꿇어. 박도훈이 연우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SNS 라이브는 이미 30만 명이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굴욕감을 참으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정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다. 뭐, 제대로 안 들려. 최윤서가 카메라를 더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크게 말해. 시청자들이 듣게. 죄송합니다, 고객님.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사과하는 태도야? 최윤서가 연우의 머리를 잡았습니다. 고개를 바닥에 대. 그 순간 한정원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객님, 너무하십니다. 한 남성 고객이 보다 못해 말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최윤서가 그 남성을 노려봤습니다. 나 최강철 의원 딸이야. 또 참견하면 당신도 가만 안 둬. 남성은 무서워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박도훈이 연우의 머리를 눌렀습니다. 빨리 제대로 사과해. 연우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끊겼습니다. SNS 라이브는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됐어? 최윤서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아직이야. 그녀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이런 버릇없는 년은 맞아야 정신 차리지. 최윤서의 손바닥이 연우의 뺨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찰싹?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연우가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아! 비명이 명품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멈춰! 한정원의 목소리가 명품관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평범한 할머니였던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날카롭고 위험 있는 기세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뭐야, 이 할머니는? 최윤서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박도훈도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이건 저희 내부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내부 문제? 한정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게 내부 문제야? 고객님이 직원을 교육하신 겁니다. 박도훈이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육? 폭력이 교육이야? 한정원이 박도훈 앞에 섰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기세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당신이 이 매장 책임자 맞아? 네, 그렇습니다만. 그럼 직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야? 한정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직원의 안전과 인권을 지켜야 하는 게 관리자 아니야? 하지만 이 고객님은 고객이면 뭐든 해도 돼. 한정원이 최윤서를 돌아봤습니다. 당신 사람 때리고도 떳떳해? 할머니가 뭔데 참견이야. 최윤서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최강철 의원 딸이야. 그래서 한정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의원 딸이면 남을 때려도 되는 거야? 그게 법에 있어? 이 할망구가. 최윤서가 한정원에게도 손을 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정원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함부로 손대지 마. 한정원의 손아귀 힘이 의외로 셌습니다.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해온 덕분이었습니다. 아야, 나, 놓으라고. 최윤서가 소리쳤지만 한정원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손댄 건 당신이야. 정당방위야. 한정원의 기세에 최윤서가 움찔했습니다. 그때 박도훈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보안팀 당장 와. 곧 검은 정장의 보안 요원 5명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본부장님? 이 할머니가 소란을 피우고 있어.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한정원을 둘러쌌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김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잠깐. 김수진이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뭐 하는 짓들이야? 누구십니까? 박도훈이 물었습니다. 김수진이 사원증을 보여줬습니다. 라온그룹 비서실장 김수진입니다. 박도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룹 비서실장이 왜 여기에? 김수진이 한정원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박도훈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저 정말 회장님이십니까? 그래. 나 한정원이야. 한정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도훈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몰랐다고? 그래서? 한정원이 연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직원한테 한 짓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저는 박도훈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최윤서는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뭐, 회장이면 다야? 그녀가 SNS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라온그룹 회장이 나타났는데요. 갑질하려나 봐요. 시청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바로 그때
또 한 명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연우야. 강재준이었습니다. 그는 김수진의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민준아? 연우가 놀란 눈으로 그를 봤습니다. 왜 민준이 여기에? 괜찮아? 많이 다쳤어? 재준이 연우의 부은 뺨을 살펴봤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박도훈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저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재준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라온그룹 부사장 강재준입니다. 충격이 명품관을 휩쓸었습니다. 부사장님? 박도훈이 경악했습니다. 연우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준이, 아니, 당신이 강재준? 그녀의 눈에 배신감이 어렸습니다. 3년간 속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연우야, 미안해. 나중에 설명할게. 재준이 애타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먼저 치료받자. 싫어요. 연우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최윤서가 비웃었습니다. 뭐야? 재벌이 이런 하층민이랑 사귀는 거야? 그녀가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수준 떨어지네. 라온그룹도 별거 없구나. 재준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당신이 최윤서 씨죠? 그래. 어쩔래? 방금 내 약혼녀를 폭행했습니다. 재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약혼녀. 모두가 놀랐습니다. SNS 라이브 시청자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준이 연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가 피했습니다. 3년 동안 사랑해온 여성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정식으로 결혼할 예정입니다. 연우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왜 거짓말했어요? 연우야. 3년이나 속였잖아요. 연우의 목소리에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한정원이 나섰습니다. 잠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녀가 김수진에게 눈짓했습니다. 수진아, 준비한 거 보여줘. 네, 회장님. 김수진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박도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화면에는 그가 최강철 의원과 VIP 라운지에서 돈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15일, 올해 2월 8일, 3월 20일. 김수진이 날짜를 읊었습니다. 총 3회에 걸쳐 5억 원을 받으셨죠? 이건 박도훈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VIP 라운지를 불법 정치자금 거래 장소로 제공한 대가였죠. 한정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강철 의원 측근들의 명품을 50% 할인해주고 그 차액을 회사 돈으로 메웠지. 회장님, 그게 아니라. 증거는 다 있어. 김수진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회계장부 조작, 허위 매출 보고서, 심지어 직원들 월급에서 떼어낸 돈까지. 최윤서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게? 그녀가 카메라를 끄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20만 명이 실시간으로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한정원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서울지검 특수부장님? 아, 한정원 회장님. 스피커폰으로 통화 내용이 들렸습니다. 말씀드린 건 준비되셨습니까? 네, 지금 출동 준비 중입니다. 10분 내로 도착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박도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 한정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금까지 괴롭힌 직원들한테나 빌어. 김수진 명단 불러. 네. 피해 직원 총 23명입니다. 김수진이 명단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영, 성희롱으로 퇴사. 박지연, 부당 감봉. 정하은, 강제 휴직. 명단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연우, 오늘 공개적 모욕과 폭행 피해. 바로 그때 경찰과 검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박도훈 씨? 네.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최윤서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빠한테 전화해. 당장. 하지만 검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강철 의원도 지금 체포 중입니다. 뭐라고? 최윤서가 주저앉았습니다. SNS 라이브는 1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관련 키워드가 점령했습니다. 한정원이 최윤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야. 저는 명예훼손, 모욕, 폭행. 한정원이 차갑게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룹 전 계열사 출입 금지. 안 돼. 제발. 최윤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연우가 무릎 꿇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녀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연우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수의 쾌감보다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일어나세요. 연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보기 싫어요. 최윤서가 울며 뛰쳐나갔습니다. 그녀의 SNS 계정은 순식간에 100만 팔로워가 떠나갔습니다. 명품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정원이 연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많이 아프지? 괜찮습니다. 연우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얼굴은 아팠지만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병원 가자. 치료받아야 해. 정말 괜찮아요. 연우가 재준을 힐끗 봤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3년간 사랑했던 민준이 재벌 후계자라니. 연우야. 재준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미안해. 설명할게. 뭘 설명해요? 연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3년 동안 가짜였잖아요. 가짜가 아니야. 재준이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신분만 숨겼을 뿐 감정은 진짜였어. 어떻게 믿어요? 연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정원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일단 병원부터 가자. 그녀가 연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치료받고 나서 천천히 얘기하자. 라온그룹 산하 VIP 전용 병원. 연우는 특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2-3일 정도면 붓기가 빠질 겁니다. 의사가 진단했습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의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정원, 재준, 그리고 연우.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연우 씨. 한정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미안한 일을 했네요. 아니에요, 회장님. 연우가 당황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제가 감히 회장님 아드님과 감히? 한정원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사랑에 무슨 신분이 있나요? 그녀가 재준을 봤습니다. 재준아, 이제 설명해. 재준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연우야, 3년 전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카페. 연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던 그녀에게 재준이 우산을 씌워준 날. 그때 난 너무 지쳐 있었어. 재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재벌 후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진실한 사람을 만날 수 없었지. 그래서 속인 거예요? 처음엔 잠깐만 숨기려고 했어. 재준이 연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가 피했습니다. 하지만 너를 알아갈수록 더 말하기 어려웠어. 너무 행복했거든. 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처음으로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연우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3년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박한 데이트, 진심 어린 대화, 따뜻한 포옹. 그것들이 모두 거짓이었을까? 회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연우가 한정원에게 물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알았어요. 한정원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당신을 지켜봤어요. 저를요? 재준이가 3년이나 만나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거든. 한정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노부부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 어려운 부모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 과찬이세요. 연우가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엇보다 재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한정원이 연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신분 따위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 연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어머니라고 불러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왜 못해요? 한정원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되기에 충분한데. 재준이 연우를 바라봤습니다. 연우야, 용서해줘. 신분을 숨긴 건 잘못했어.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야. 재준 씨, 평생 너만 사랑할게. 재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벨벳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나타났습니다. 결혼해줘, 연우야.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연우는 반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뭐가? 재벌가 며느리가 되는 거요. 부모님도 평범한 분들이시고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정원이 웃었습니다. 걱정 마요. 나도 서민 출신이에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연우가 놀란 눈으로 한정원을 봤습니다. 정말이세요? 그럼 나도 시장에서 장사하던 집 딸이었어요. 한정원이 추억에 잠겼습니다. 재준이 아버지를 만나서 함께 사업을 시작했지. 처음엔 작은 가게였는데 이렇게 큰 그룹이 됐네요. 그래요. 노력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한정원이 연우를 격려했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연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받겠습니다. 재준이 벌떡 일어나 연우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파요. 연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얼굴은 아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한정원이 흐뭇하게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좋은 며느리를 얻었구나. 다음 날 아침, 사건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단독 최강철 의원 뇌물수수 혐의 구속, 속보 라온백화점 본부장 5억 횡령 적발, 화재 라온그룹 후계자, 백화점 직원과 약혼, 연우의 부모님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연우야, 괜찮니? 어머니 박영순이 울며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얼굴이 이게 뭐야? 아버지 서명식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누가 우리 딸을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 한정원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 회장님이. 연우 부모님이 당황했습니다. TV에서만 보던 재벌 총수가 눈앞에 있다니. 편하게 생각하세요. 한정원이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인데요. 가족이요? 네. 연우 씨와 재준이가 결혼하기로 했거든요. 연우 부모님이 놀라서 딸을 봤습니다. 연우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니? 네, 엄마. 박영순이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연우가 시집을 가는구나. 그것도 이런 좋은 집안으로. 서명식이 한정원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택시 운전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그런 저희 딸을 받아주신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한정원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연우 씨는 정말 훌륭한 아이예요. 성실하고 똑똑하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 딸을 키우신 두 분이야말로 훌륭하신 분들이죠. 재준도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연우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서명식이 재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네, 아버님. 박영순이 한정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으신가요? 집안 차이가 너무 나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한정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연우 씨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박영순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라온백화점 대회의실. 전 직원 500명이 모인 가운데 특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합니다. 한정원 회장이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첫째,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시 즉각 퇴장 조치.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드디어 직원을 보호하는 정책이 생긴 것입니다. 둘째, 피해 직원 100% 법적 지원. 셋째, 가해 고객 연구 출입 금지. 박수가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정원이 연우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우 씨를 고객 경험본부 이사로 임명합니다. 네. 연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직 경력이,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한정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년간의 현장 경험과 4개 국어 능력. 무엇보다 고객과 직원 모두를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입니다. 전 직원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연우 이사님, 축하드려요. 동료들이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특히 박도훈에게 시달렸던 직원들이 가장 기뻐했습니다. 연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이 행복한 백화점을 만들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재준이 연우를 찾아왔습니다. 축하해, 이사님. 고마워요. 연우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근데 정말 괜찮을까요? 갑자기 이사라니. 당연히 괜찮지. 재준이 연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너를 얼마나 인정하는데. 그리고 직원들도 다 너를 지지해. 그래도 부담스러워요. 천천히 하면 돼. 재준이 격려했습니다.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저녁 6시. 연우는 재준과 함께 부모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어서 와. 박영순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런 집밥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반찬들. 어머니, 너무 많이 준비하셨어요. 재준이 미안해했습니다. 아니야, 더 먹어. 박영순이 재준의 그릇에 반찬을 더 담아줬습니다. 우리 사위가 너무 말랐어. 서명식이 재준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재준이는 정말 듬직하구나. 과찬이십니다, 아버님. 무슨 과찬이야. 서명식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우리 연우를 지켜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 백화점 사건 때 말이야. 정말 멋있었다고 뉴스에서 봤어. 재준이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연우를 사랑하니까요. 온 가족이 화목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신분의 차이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아끼는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한정원이 깜짝 방문했습니다. 어머, 회장님이. 박영순이 놀랐습니다. 사돈이라고 부르세요. 한정원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녀가 정성스럽게 싼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수제 약과와 한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네, 취미로 하거든요. 한정원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끔 만들어요. 연우 부모님이 감동했습니다. 재벌 총수가 직접 과자를 만들어 왔다니. 그리고 이것도 한정원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진주 브로치예요. 이런 귀한 걸 박영순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연우가 받아야 할 거예요. 한정원이 연우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전통이거든요. 연우가 조심스럽게 브로치를 받았습니다. 영롱한 진주가 빛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제 진짜 가족이네. 한정원이 연우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참, 결혼식 날짜 정해야지? 한정원이 물었습니다. 가을이 어때요? 10월쯤이면 날씨도 좋고. 네, 좋아요. 연우가 대답했습니다. 소박하게 하고 싶어요. 가족과 친한 사람들만 모시고. 그래요. 그게 좋겠네요. 한정원이 동의했습니다. 화려한 것보다 따뜻한 결혼식이 좋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연우는 이사로서 업무를 훌륭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신뢰를 얻었고 매출도 상승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이 행복해했습니다. 이사님, 정말 일하기 좋아졌어요. 전에는 출근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즐거워요. 직원들의 말에 연우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결혼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웨딩드레스는 한정원이 직접 골라줬습니다.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 단아하면서도 우아해. 연우한테 잘 어울려. 감사합니다, 어머니. 연우가 드레스를 입어봤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정말 예쁘네. 한정원이 감탄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제일 예쁜 신부야. 청첩장도 만들었습니다. 소박하지만 품격 있는 디자인이었습니다. 강재준 앤드 서연우.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짜가 되는구나. 재준이 청첩장을 보며 웃었습니다. 3년 동안 숨겼던 내 이름. 이제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어. 후회 안 해요? 연우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평범한 여자와 결혼하는 거. 무슨 소리야? 재준이 연우를 안았습니다. 넌 전혀 평범하지 않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여자야. 10월 15일 토요일.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진 날.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연우는 대기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가 그녀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연우야, 정말 예쁘다. 박영순이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울지 마. 어떻게 안 울어? 박영순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딸이 시집을 가는데 그것도 이렇게 좋은 곳으로. 서명식도 감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새 양복을 입은 그의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멋있었습니다. 아빠도 멋있어요. 연우가 아버지의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우리 딸이 최고야. 서명식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야 한다. 알았어? 네, 아빠. 한정원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품격 있는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아름답네. 어머니, 긴장하지 마. 한정원이 연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잘 될 거야. 그리고 이거. 한정원이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결혼식 날 며느리에게 주는 거야. 이렇게 귀한 걸. 받아. 한정원이 직접 목걸이를 걸어줬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야. 결혼식장에는 300명의 하객이 모였습니다. 처음 계획보다 많았지만 모두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온백화점 직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우리 이사님 결혼식이야. 꼭 가야지. 최윤서 사건 때 연우를 도와줬던 직원들도 왔습니다. 이사님 덕분에 우리가 당당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재벌가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처음엔 재준이 백화점 직원과 결혼한다는 소식에 놀랐지만 이제는 모두 축하했습니다. 한 회장님 안목이 역시 대단해. 며느리가 정말 훌륭하다더군. 벌써 이사라니 능력이 있나 봐. 줄에는 한정원 회장이 직접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분과 배경을 뛰어넘은 진정한 사랑의 결실입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연우는 제가 직접 선택한 며느리입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모습,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한정원이 재준과 연우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길 바랍니다. 신랑 입장, 사회자의 안내에 재준이 입장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그의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이어서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부 입장, 연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섰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천사 같아.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명식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부녀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재준 앞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서명식이 재준에게 연우의 손을 넘겨줬습니다. 네, 아버님. 약속드립니다. 재준이 연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뻐.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연우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제 혼인 서약을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안내했습니다. 강재준 씨, 서연우 씨를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아끼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재준이 연우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우 씨, 강재준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평생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연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지 교환. 재준이 연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평생 사랑할게. 연우도 재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나도요. 이제 신랑 신부의 입맞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년의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진실한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 재준이 연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와, 축포가 터지고 꽃잎이 날렸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백화점 동료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연우 이사님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가장 앞자리에서 박영순과 서명식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행복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정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구나. 재준아, 연우야, 행복하거라.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이 차례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 행복하게 사세요. 최윤서 사건의 피해자였던 직원들이 연우를 찾아왔습니다.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이사님이 계셔서 든든해요. 연우가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예요. 앞으로도 함께해요. 재준의 친구들도 축하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먼저 결혼할 줄이야. 그것도 연애 결혼으로. 신부 정말 예쁘다. 넌 복 받은 거야. 재준이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알아.
정말 복 받았어. 연우의 대학 동창들도 왔습니다. 연우야, 축하해. TV에서 봤어. 정말 멋있더라. 이렇게 멋진 사람이랑 결혼하다니. 고마워. 와줘서 정말 기뻐. 연우가 친구들을 안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연우 이사님이 최고야. 백화점 직원 전체가 함성을 질렀습니다. 최고, 최고. 연우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6개월 전 바닥에 무릎 꿇었던 그곳. 이제는 모두의 축복을 받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재준이 연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한남동의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우리 집이야. 재준이 연우를 안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진짜 우리 집. 연우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거실에는 결혼식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행복한 미소가 담긴 사진. 매일 봐도 예뻐. 재준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진이? 아니, 당신이. 연우가 재준을 살짝 때렸습니다. 또 그런 말. 진심인데. 두 사람이 웃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연우야,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연우가 재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끔은 꿈 같아. 이 모든 게 진짜일까 싶어. 진짜야. 재준이 연우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이 행복도 모두 진짜야. 매일 아침 연우는 재준을 위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회의 있다고 했지? 응. 해외 바이어 미팅이야. 힘내. 연우가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이것도 챙겨가. 도시락까지? 재준이 감동했습니다. 당신이 최고야.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써는 거야? 재준이 칼을 들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연우가 옆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천천히 조심해서. 요리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당신은 못하는 게 뭐야? 글쎄, 당신 놓아주기. 연우가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연우는 고객 경험본부 이사로서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편했습니다. 고객도 중요하지만 직원이 먼저입니다. 행복한 직원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됐습니다. 월 1회 힐링 데이 도입, 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사님 덕분에 회사 다니는 게 즐거워요. 정말 달라졌어요. 고객 만족도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연우 이사, 정말 대단해요. 한정원이 칭찬했습니다. 연우를 며느리로 맞은 게 최고의 선택이었어. 과찬이세요, 어머니. 아니야. 너는 정말 특별해. 한정원이 연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저 조금. 연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조금?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연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우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재준아. 응? 무슨 일이야? 재준이 다가왔습니다. 연우가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를 보여줬습니다. 두 줄. 양성이었습니다. 이거 진짜야? 재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 병원 가봐야 확실하겠지만 우리가 부모가 되는 거야? 재준이 연우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 조심해. 미안, 너무 기뻐서.
재준이 조심스럽게 연우를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기뻐? 당연하지. 재준이 연우의 배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아기가 있는 거야? 응. 연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너무 기뻐.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병원에 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예요.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건강한 아기예요. 예정일은 내년 6월경이 되겠네요. 초음파 사진을 받아든 연우가 울었습니다. 우리 아기. 고마워, 연우야. 재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큰 선물을 줘서 저녁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연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니? 한정원이 궁금해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한정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할머니가 되는 거야? 네, 어머니. 한정원이 연우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박영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연우가 엄마가 되는구나. 축하한다, 딸아. 서명식도 감격했습니다. 할아버지라. 실감이 안 나네. 재준이 부모님들께 인사했습니다. 건강한 아기 낳을 수 있도록 잘 돌보겠습니다. 그래, 잘 부탁한다. 한정원이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더 커지는구나. 연우는 임신 중에도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한정원과 재준의 배려로 업무량을 조절했습니다. 무리하지 마. 아기가 제일 중요해. 직원들도 연우를 배려했습니다. 이사님, 이건 저희가 할게요. 앉아서 쉬세요. 고마워요, 여러분. 연우가 감동했습니다. 이런 좋은 동료들이 있어서 행복해요. 매일 저녁 재준은 연우의 발을 마사지해줬습니다. 붓기가 많이 빠졌네. 당신이 매일 해줘서 그래. 우리 아기한테도 좋대. 재준이 연우의 배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가야, 아빠야. 건강하게만 나와줘. 연우가 재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좋은 아빠가 될 거야. 당신도 좋은 엄마가 될 거야. 태교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듣고 좋은 책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뭐 읽을까? 동화책은 어때? 벌써? 미리 준비하는 거야. 두 사람이 함께 동화책을 읽었습니다. 아기에게 들려주듯이 양가 부모님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연우야, 이거 몸에 좋대. 박영순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너무 많아. 많이 먹어야 아기가 건강해. 한정원도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아기 옷이야. 벌써요? 미리 준비해야지. 작은 아기 옷을 보며 모두가 행복해했습니다. 2025년 6월 15일. 드디어 출산의 날이 왔습니다. 재준아. 아파. 새벽에 연우가 재준을 깨웠습니다. 진통이야? 응. 것 같아. 재준이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연우 괜찮아? 우리 딸. 12시간의 진통 끝에 응애, 응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의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연우가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안았습니다. 우리 아기. 재준도 감격했습니다. 정말 예뻐. 우리를 닮았어. 가족들이 모두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 정말 잘생겼네. 한정원이 감탄했습니다. 우리 손자야. 박영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름은 정했어? 한정원이 물었습니다. 강서준이요. 재준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우의 서, 재준의 준.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이 만든 아이니까요. 좋은 이름이네. 한정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서준아, 할머니야. 아기가 작은 손을 움직였습니다. 마치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1년 후 라온백화점 창립 20주년 기념식.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한정원 회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20년 전 작은 백화점으로 시작해 이제는 대한민국 대표 백화점이 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서연우 이사를 라온백화점 대표이사로 임명합니다. 충격과 감동이 교차했습니다. 결혼 2년, 입사 4년 만에 대표이사? 대단하다. 충분히 자격 있지. 실력으로 증명했잖아. 연우가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직원들이 열렬히 박수했습니다. 연우 대표님, 축하드려요. 특히 과거 박도훈에게 시달렸던 직원들이 가장 기뻐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회사가 달라지겠어. 직원이 행복한 회사가 되겠지. 연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년 전 저는 이곳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의 아픔과 굴욕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연우가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 백화점에서는 그 누구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직원 여러분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연우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직원 행복 기금 100억을 조성합니다. 직원 복지와 교육에 사용될 것입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또한 갑질 피해 직원 지원센터를 확대합니다. 법률 지원, 심리 상담, 경제 지원까지 완벽한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정으로 직원을 생각하는 회사, 그들이 꿈꾸던 회사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연우는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살이 된 서준이가 아장아장 걸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서준이. 연우가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오늘 엄마 멋있었어? 서준이가 연우의 볼을 만지며 방긋 웃었습니다. 엄마, 그래, 우리 아들. 재준도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사장님도 수고하셨어요. 두 사람이 웃으며 포옹했습니다. 서준아, 아빠 왔어. 재준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서준이가 까르르 웃으며 아빠 얼굴을 만졌습니다. 아빠, 그래, 우리 아들. 저녁 식사 시간. 양가 부모님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연우 대표 취임 축하해. 한정원이 축배를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당당한 우리 며느리야. 감사합니다, 어머니. 박영순도 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연우가 정말 대단해. 백화점 대표라니. 서명식도 감격했습니다. 딸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 연우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모든 게 가족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기회를 주셨고, 재준이 곁에서 응원해줬고, 부모님이 항상 믿어주셨으니까요. 한정원이 연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잘해서야. 능력과 인품을 모두 갖춘 완벽한 며느리이자 대표야. 서준이가 할머니에게 팔을 뻗으며 할머 하고 옹알이를 했습니다. 어머, 우리 서준이가 할머니 알아보네. 한정원이 손자를 안았습니다. 정말 똑똑한 우리 손자. 정말 복받은 할머니야. 이런 예쁜 손자가 있으니. 며칠 후 연우의 대표 사무실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최윤서였습니다.
대표님, 2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대신 단정한 정장, 거만한 표정 대신 겸손한 자세. 무슨 일이세요? 연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먼저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최윤서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년 전 제가 했던 일,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었습니다. 연우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구속되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처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최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연우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서가 물을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지난 2년간 백화점 물류센터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일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입장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연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어요. 열심히 일한다고 대표님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윤서가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성실한 직원이 되겠습니다. 연우가 일어섰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죠. 연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최윤서 씨. 최윤서가 놀란 눈으로 연우를 봤습니다. 대표님, 우리 회사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줍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한다면요. 최윤서가 연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2년 전 그날의 명품관.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갑질 금지 안내문이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진심 어린 미소와 친절. 그것이 새로운 라온백화점의 모습이었습니다. 연우가 명품관을 둘러봤습니다. 2년 전 무릎 꿇었던 그 자리.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아픈 추억이지만 그녀를 강하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대표님, 직원들이 연우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세요. 연우가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대표님도요. 재준이 서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일하는 곳 구경 왔어. 우리 서준이 왔구나. 연우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서준이가 명품관을 신기하게 둘러보며 손가락으로 이곳저곳을 가리켰습니다. 그래, 반짝반짝 예쁘지? 엄마가 일하는 곳이야. 재준이 연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2년 전이 생각나? 응. 연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 재준이 연우를 꼭 안았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걸 바꿨어. 혼자가 아니었어. 연우가 재준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있었고, 어머니가 계셨고, 모든 분들이 도와주셨으니까. 한정원이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 컸구나. 우리 며느리, 우리 아들, 그리고 우리 손자. 그녀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석양이 백화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황금빛이 가족을 감쌌습니다. 서준이가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 보며 엄마, 아빠 하고 외쳤습니다. 그래, 서준아. 엄마 아빠 여기 있어. 연우와 재준이 동시에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무릎 꿇은 예비 며느리에서 당당한 대표이사가 된 연우.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진실한 사랑은 모든 장벽을 넘는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품격은 신분이 아니라 사람됨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 주세요. 작은 관심과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옵니다. 선한 사람들은 결국 행복해집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도 한정원 회장 같은 든든한 조력자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